매주 일요일 9시 유튜브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미스테리 사건의 신지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생방송에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건을 시작하기 전 보여드리고 싶은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깊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사실 사진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 사진은 실제 사건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재현한 사진입니다. 누군가 촬영해 준 것으로 보이고요. 사진 속 남성은 환자복을 입고 있어요. 허리에는 보호대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환자복을 입었으니 그러면 병원에서 찍은 사진일 것이고요. 이 남성은 어떠한 일로 허리를 다쳐서 입원 중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죠. 하지만 표정이나 행동을 보면 환자치고 상당히 밝아 보인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이 남성은 입원해 있지만 웃는 표정이나 손동작을 봐서는 심각한 상태는 아닐 것이고, 마치 이 전체적인 장면이 입원한 상황을 기념하듯이 찍었다는 것도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럼 이 사진만으로는 알 수 없는 이 사진이 찍히기 전의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남성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이유는요, 이날 저녁 고속도로 위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때문이었어요. 그것도 사진 속 남성의 졸음운전으로 벌어진 사고였는데, 다행히 생명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가벼운 타박상만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고로 현장에선 아내와 뱃속에 있던 7개월 된 태아가 사망하게 됐죠. 다시 정리하면 이 남성은 아내와 태어나지도 못한 아이가 자신의 실수로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앞에서 본 사진이 재현된 장면이고요. 이 사진이 원본입니다. 얼굴이 모자이크로 처리되어 있지만 표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환하게 웃고 있어요. 이 남성은 조금 전 아내와 아내 뱃속에 친자식을 사고로 잃은 사람이라고는 보기 힘들 만큼 밝고 즐거워 보입니다. 왜 아내와 자식이 죽은 걸 알고도 이렇게 웃을 수가 있을까요?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 그럴 만한 정황이 보였습니다. 사망한 아내 이름으로 총 32개의 생명보험이 들어있었어요. 이 사고로 남편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총 95억에 달하는 거액이었죠. 사고가 났다고 보험금이 바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죠. 보험회사와 경찰은 지금부터 이 남성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는가를 의심해야 되고 입증해 내려고 할 겁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났을까요? 이번 미스터리 사건 파일은 2014년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에서 벌어진 교통사고와 아내의 죽음, 그리고 95억에 달하는 보험금에 관한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고가 일어나기 6년 전인 2008년 캄보디아에서 18살의 여성이 한국으로 들어옵니다. 국제결혼 때문이었죠. 이 여성과 결혼하기로 약속된 남성은 24살이나 연상인 42살의 김승보라는 사람으로 충남 금산에서 가게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김승보는 이미 2번의 이혼 경험이 있었고 이번이 3번째 결혼이었죠. 김승보와의 결혼으로 한국에서 살게 된 이 캄보디아 여성은 한국 국적을 갖게 되어 그리고 이민정이라는 한국 이름과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았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을 낳습니다. 부부 사이는 대체로 좋은 편이었어요. 이민정이 살고 있는 지역은 자신과 마찬가지로 캄보디아에서 시집을 온 여성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고향 사람들을 만날 기회도 있었고 생각보다 빨리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었죠. 그렇게 6년간 타국에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2014년 8월 22일 생활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남편 김승보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판매할 물건을 구입하려고 서울 남대문에 올라갈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아내인 이민정에게
서울에 같이 동행해 오랜만에 부부만의 시간을 갖자며 권유합니다. 사실 이때 이민정은 남편의 말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았는데요. 당시 둘째 아이를 임신한 지 7개월째라 배도 많이 불렀고 몸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장거리 이동은 좀 힘든 상태였어요. 하지만 남편이 여러 번 부탁하는 바람에 결국 남편을 따라 서울로 올라가게 됩니다. 다음 날인 2014년 8월 23일, 시간은 새벽 3시 41분쯤이었어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시 부근에서 달리고 있던 승합차 한 대가 갓길에 서 있는 화물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합니다. 서울에서 일을 마친 김승보가 서둘러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는데 깜빡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이었죠. 이 사진이 사고 당시의 상황인데 뒷모습이라 심각성이 제대로 보이진 않습니다. 앞에서 찍은 사진을 볼게요. 김승보가 운전하던 승합차 오른쪽이 충돌과 동시에 달리던 속도의 영향으로 화물차 밑에 깔려 들어갑니다. 이 사고로 김승보는 갈비뼈 2군데에 금이 가는 중상을 입었고요. 그중 조수석 쪽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심하게 훼손되었죠. 사고 직후 정차 중이던 화물차 운전자는 김승보에게 동승자가 있는지를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하지만 김승보는 이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견인차가 도착해 같은 질문을 했지만 이때도 김승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고 15분 후 응급구조원들이 출동했습니다. 본격적인 구조 활동이 시작된 것인데 이때 김승보가 처음으로 조수석에 임산부가 타고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차량이 심하게 훼손된 탓에 이민정 씨는 차 안에서 발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구조대가 어렵게 이민정 씨의 팔을 발견해 맥을 짚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오른쪽 다리는 사후 경직이 시작되고 있었죠. 굉장히 큰 충격의 사고였고 산모가 사망하자 뱃속의 아이도 사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김승보는 새벽에 졸음운전을 하다 정차돼 있는 화물차를 보지 못했다. 그래서 사고가 났다며 진술합니다. 이후 도로교통공단에서 김승보가 운전한 승합차는 시속 60km 정도의 속도로 달리다 화물차와 충돌했으며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다면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해주게 되죠. 그런데 이후에 아내와 아이를 잃은 사람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김승보의 수상한 행보들이 알려지면서 단순 교통사고인 줄 알았던 이 사고는 몇 가지 의혹과 함께 다시 한번 조사가 들어갑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의심한 부분은 사망한 아내인 이민정의 이름으로 가입된 32가지의 보험 가입 내역이었습니다. 그중 26가지의 보험이 교통사고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교통재해 특약보험이었는데요. 남편인 김승보는 캄보디아 출신인 아내의 외국인 등록번호와 이민정이 한국으로 귀화했을 당시 발급받은 주민등록번호를 편법으로 이용해서 여러가지 보험에 가입시켰고 매달 내야 할 보험 납입금만 490만원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로 이민정이 사망하자 남편인 김승보가 받게 될 보험금 총 액수는 무려 95억 원에 달했죠. 한 명의 사망 보험금으로는 과해 보입니다. 정상적이지 못한 보험 가입 내역과 납입금 그리고 수령액만 95억이라는 점에 이상함을 느낀 보험회사와 경찰은 당시 김승보의 사고가 단순 졸음운전은 아니고 보험금을 노린 살인, 사기 사건의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조사했던 거죠. 당시 김승보는 금산에서 생활용품점을 운영하고 있던 자영업자입니다. 그런데 보험회사 측에 제출한 보험 청약서에는 월 수입이 500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상하죠? 이민정의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 총 납부액은 월 490만원이었거든요. 이 보험 청약서가 사실이라면 김승보의 가족은 월 10만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자영업자가 감당하기에는 힘든 정도의 납부액이라는 것인데요. 경찰도 이 점을 수상하게 생각하고 김승부에게 왜 이런 과한 보험을 가입했고 보험 납입금을 어떻게 충당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김승부는 생활용품점의 단골 손님 중 보험 설계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의 실적을 위해 가입해주다 보니 늘어났고 아내도 스스로 보험 가입을 원했다고 대답하는데요. 거기에 고액의 보험 납부금에 대해서도 김승부는 가게 수입 외에 이전에 지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받고 있으며 수입을 다 합치면 월 1,000만 원 가량이니 보험료를 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2장의 차용증도 제출했어요. 이런 점을 보면 김승부의 말이 사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이후 재판에서 이 차용증에 관한 진위 여부가 가려졌어요. 알고 보니 김승부가 지인들에게 부탁해 만든 가짜 차용증이었고 실제 돈거래는 없었던 것이 밝혀집니다. 오히려 김승부 앞으로 3억 원의 대출금이 있었어요. 거짓말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죠. 보험과 관련된 의혹 외에도 김승부의 수상한 점은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졸음운전으로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이 사고는 김승부의 계획으로 정교하게 꾸며진 살인사건이라는 이야기인데 의심스럽지만 현재 상태로는 어디까지나 정황뿐이죠.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고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고가 나던 경부선 고속도로이고요. 가운데 보이는 불빛이 해당 차량입니다. 자세히 보셔야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졸음운전이라면 어두워서 차가 보이지 않지만 불빛의 흔들림을 알 수가 있어요. 졸음운전은 직선 주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지만 이 차량은 전혀 흔들림 없이 직선 주행을 하고 사고 순간까지도 계속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죠. 김승부의 주장대로 졸음운전이라면 핸들이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장면이 찍혔어야 합니다. 확증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차량은 불빛의 흔들림이 전혀 없어요. 졸음운전으로 보기 어렵고 사고 직전 오히려 핸들을 살짝 꺾어서 직선으로 사물차 뒤에 달려드는 장면도 보입니다. 그리고 김승부가 이 모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여요. 이 CCTV가 유일한 사고 순간의 증거물인데요. 화면이 정확하지 않아서 제대로 구분해낼 수는 없지만 다수의 졸음운전 영상들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졸음운전을 하는 차량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워서 잘 안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가운데 있는 차량을 잘 보시면 차체가 도로에 나 있는 경계선을 보고 알 수 있죠. 오른쪽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이번에 왼쪽으로 붓고 있어요. 점차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가드레일에 충돌합니다. 운전자가 이 충돌로 정신을 차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죠. 김승부의 운전 영상과 다르게 주행이 굉장히 불규칙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직선 주행을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김승부는 이 사고가 나기 전까지 이미 8곳의 커브 구간을 아무런 문제 없이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졸음운전을 하는 사람의 모습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어느 프로에서 김승부의 졸음운전 주장을 반박하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당시 환경을 최대한 비슷하게 꾸며서 실험했는데 CCTV 영상에 촬영된 순간과 동일한 사고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총 2번의 핸들을 조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먼저 핸들을 오른쪽으로 약 9도 정도 틀은 후 그 상태로 직진 주행을 하다
충돌하기 약 2.2초 전 다시 왼쪽으로 핸들을 한 번 더 틀어줘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 실험을 통해 만약 왼쪽으로 틀지 않았다면 김승보의 승합차는 화물차가 아닌 가드레일에 부딪혔을 것이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운전을 한 김승보는 화물차와 충돌하기 2.2초 전 핸들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의식이 있었다는 결론이 나게 되죠. 해당 프로는 충돌 직후 촬영된 사고 차량 사진에서 바퀴 방향이 약 10도 각도로 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어요. 이것은 김승보가 계속해서 주장하던 졸음운전을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도 합니다. 사고 당시 아내인 이민정의 상태에 관해서도 여러가지 의혹이 있었는데요. 가장 이상한 점은 이민정의 혈액에서 디펜히드라민이라는 수면 유도제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임신 7개월의 임산부가 수면 유도제를 먹는다는 것은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드는데요. 임신을 겪으면서 불면증이 올 수는 있습니다. 초산의 경우라면 산모가 호르몬의 변화를 적응하지 못해서 임신 초기에 불면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민정은 이미 아이를 낳은 경험이 있고 예전에 약물로 한 차례 유산한 적도 있었습니다. 수면제가 필요한 증상이 일어났을 수도 있지만 이민정의 경우라면 그런 상황에서도 선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이외에 사망한 이민정에게서 이상한 정황들이 더 나타납니다. 사고 당시 구조대원이 차 안에서 이민정을 발견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 사망 진단서에 기록된 사망 원인은 내부 장기 출혈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입니다. 과다 출혈로 심장이나 뇌에 전달돼야 할 혈액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초음파로 살펴본 이민정의 복부 내에서는 출혈이 발견되지 않았고 엑스레이도 촬영해본 결과 골반 골절이 있었지만 사망의 직접 원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웠습니다. 더 의심스러운 건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지는데 1시간에서 2시간가량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민정의 몸에서는 사망 후 4시간이 지나야 드러나기 시작하는 시반들이 발견된 겁니다. 시반은 시신에 나타나는 얼룩이에요. 사망하면서 혈액순환이 멈췄고 그 굳은 피들이 피부 밖으로 드러나는 증상을 이야기합니다. 사망한 시신의 자세를 알아볼 수 있는 증거로 많이 사용되죠. 경찰은 이민정의 몸에 나타난 시반 자국을 보고 아내가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일 수 있다는 추측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시반이 생기는 시간에는 개인차가 있고 사고 직전까지 살아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흔적도 남아있다면서 경찰의 추측을 반대했어요. 아직 어느 쪽의 말이 정확하다고 보기는 힘든 상황이었죠. 양측이 다른 추측을 내놨을 때 정확한 결과를 알기 위해서는 시신을 부검해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민정의 시신은 사고 직후 빠르게 화장됐어요. 이것도 김승보가 미리 이민정의 화장을 예약해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신에 대한 의문점이 확인할 수 없는 미스테리로 남게 됐죠. 사건 발생 3개월 후인 2014년 11월 검찰의 기소로 이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심에서 김승보는 무죄를 선고받았어요. 집으로 내려가는 고속도로에서 정차한 화물 차량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고 발견한 지 20초 만에 사고를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에 검찰이 항소합니다. 2심 재판이 열렸죠. 이번엔 금전적인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입의 대부분을 고액의 보험금 납부로 지출한 점과 아내가 교통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던 점, 사고 순간 평소 착용하지 않던 안전벨트를 김승보는 착용하고 있던 점, 아내의 화장을 서두른 점, 병원에 입원 당시 고속도로 사고와 교통사고 등을 검색하는 흔적이 있었고 실험 결과 운전자의 의도적인 핸들 움직임이 인정되면서 이 같은 간접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고의로 사고를 유발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김승보가 보험금을 노리고 벌인 사고라고 판단해 최종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하지만 2017년 대법원은요, 2심에서 인정한 정황만으론 사건을 완벽하게 증명할 수 없다면서 파기환송을 결정합니다. 결국 사건이 3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됐죠. 파기환송의 결정적인 요인은 아까 본 CCTV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당시 김승보가 오른쪽으로 핸들을 조정한 부분이 인정되지만 추돌 직전 다시 왼쪽으로 핸들을 꺾은 부분이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였는데요. 여기서 파기환송이란 어떤 재판에 판결이 났을 때 피고나 원고가 항소하지 않는다고 해서 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 결과는 그대로 대법원까지 거치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만약 이전 판결에서 문제되는 부분이 발견된다면 다시 한번 공정한 재판을 위해 전달된 판결문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선 충돌 직전 김승보가 왼쪽으로 핸들을 틀었다는 부분이 증명되지 않으니 이 점을 다시 확인하고 판결하라는 대법원의 지시가 있던 것이죠. 이 사건은 복잡한 재판 과정만큼이나 아주 이상한 사건이었습니다.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들은 상당히 많은 사건이죠. 김승보는 자신의 수입을 속이면서까지 과도하게 아내의 생명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다는 점과 배가나와 안전벨트도 할 수 없는 아내를 장거리 운전에 동행하게 한 점, 사고 직후 아내가 동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 것처럼 급하게 아내를 화장시킨 점 등을 들 수 있죠. 그리고 검찰에서 실시한 심리검사 결과 죽을 만큼 괴롭다고 말하던 김승보의 심리 상태는 전혀 우울하지 않았고 오히려 즐거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도 너무 힘들다며 우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지만 정작 눈물을 흘린 적은 또 없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들은 사망한 아내의 친구이자 같은 캄보디아 출신의 이주 여성이 한 증언과도 연결이 됩니다. 아내의 장례식 날 김승보는 밝은 표정으로 식사도 잘 했고 문상객들과 웃으면서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아내와 아이의 사망 직후 이렇게 사진을 찍은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궁금해집니다. 정황은 누가 봐도 너무나 의심스럽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모든 의문들이 어디까지나 추론에 가까우며 형사재판은 객관적인 증거와 치밀한 논증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했는데요. 간접 사실만을 근거로 김승보의 사고가 보험금을 노린 고의적 살인이라고 확신하기에는 명확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의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가장 중요해 보이지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올바른 판결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김승보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가 아니라고 판결이 내려진다면 보험사에서 4년째 지급하고 있지 않는 95억의 이자까지 지급해야 됩니다. 총 100억 원이 넘어가게 되겠죠. 진실이 무엇인지는 김승보만 알고 있어요. 어떻게든 김승보는 무죄를 이끌어내려고 할 겁니다. 현재 대법관 출신의 변호사를 고용해 파기환송 심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2014년 8월 23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있었던 사고와 아내 사망 그리고 95억에 달하는 보험금에 대한 미스터리 사건이었습니다.